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영섭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드론입니다. 야, 드론은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아.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할까요? 사실은 처음에 드론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뜬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신기했는데 네. 이제는 뭐 거기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그리고 유무인 복합을 떠나서 무인기끼리의 어떤 서로 지휘 체계, 그렇죠. 지휘와 그런 행동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편대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그런 우주전쟁 공상과학 맞아요. 상상 속에 영화들이 있었던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실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뭐 크게 다루고 있진 못합니다만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생중계듯이 보여지고 얼마 전에 제가 타 방송사 촬영을 갔는데 요즘은 방송 촬영할 때 드론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따로 가져가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후배랑 같이 구입했던 드론 있거든요. 하얀색 뚱뚱한 거. 근데 이거는 눈에 잘 띄었어요. 그 속도도 뭐 이렇게 가속도 잘 붙지 않았고. 팬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매빅. 속도도 겁나 빠르고. 그다음에 소리도 이번에 또 새로 나왔잖아요. 네,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게 그다음에 거의 촬영한 데가 강원도라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이 드론이 바람에 떠밀려가서 뒤집혀서 떨어질 만한 바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막 속도를 조정하더니 균형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70m, 100m만 떠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제 드론 조종하는 분이 이게 확인하려고 불빛 있잖아요. 네. 불빛만 보이는데 그것도 올라가는구나라고 하고 딱 봤을 때 그 불빛이 보이는 거지. 만약에 태양을 딱 등지고 있거나 이랬으면 어디 올라가 있는 이후에는 찾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나마 이게 소리로 들리나 하고 이제 소리는 들렸는데 전장에서 소리가 되게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서 뭔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탁구공 하나가 떨어져서 제 옆에 떨어지면 이게 위에서 떨어진 게 탁구공인지 돌멩인지 수류탄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방송 촬영 장비용으로 드론 얘기하셨지만 무기 체계 속에서의 드론은 이보다 훨씬 더 기술적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르죠. 민간에서 지금 쓰고 있는 드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건 어찌됐건 사람이 개입하는데 무인기들끼리 그렇죠.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스타크래프트 보면 프로토스에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냥 쭉 뽑아가지고 갖다 던져놓으면 지들끼리 계속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우리 고현준 앵커님도 말씀하시는 때 무인기도 얘기하셨다가 그렇죠. 드론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조금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좁혀요? 무인기라는 큰 틀 말고 네. 드론. 네, 무인기 중에서 드론. 그러니까 제 진행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방향을 좁혀야 네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좀 나 무인기 얘기할래. 죄송합니다. 네. 드론으로 좁혀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랄지 또 이런 많은 대형의 무인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시간은 조금 좁혀서 드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소형화된 무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가끔 가서 봤던 그 도시락형 이제 풍선에서 만들었던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봤던 진짜 머리 위로 올라와서 뭐 떨어뜨리는. 네. 그렇죠. 아덱스에 드론이 있었죠. 여러 아덱스에서 많았죠. 네. 아덱스는 사실 6, 7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무인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꼽혔던 게 4년 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그것이 이제 전시가 안 되면 아덱스가 아닌 뭐 이렇게 돼 버렸고 올해만 하더라도 역시 주테마는 아니었지만은 여러 부스에 무인기들이 있었고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달랐죠. 그렇죠. 실물로 군사용 드론을 못 봐서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군사용 드론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전장 한 3m 지금 드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3m에서 5m 정도 좀 아직 커봐야 10m 가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농약 거니까. 뿌리는 애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큰 것도 있고요. 더 크기는 하고. 근데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거 많이 언론에서 나와서 네네. 전 이제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위치 블레이드.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게 스위치 블레이드 있잖아요. 네. 스위치 블레이드에 뭐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만 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작은 거는 일반 보병이나 벙커 파괴용이고 큰 것들은 이제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건데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제로 작업할 수 그렇죠. 있거나 네. 민간에서도 했던 드론들을 활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것까지 동원해서 러시아를 공격한 예인 거고 예. 실제 밀리터리 입장에서의 군용 드론이다 하면은 바로 자폭 드론의 그렇죠. 대명사로 알려진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예를 들 수 있고 러시아 측면에서는 또 샤하드 샤히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좀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샤히드 136이라고 하는 이란제 자폭 드론. 예. 이 두 가지만 비교해도 지금 우리가 드론을 공격형 드론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드론에 RPG-7 탄두를 이렇게 붙여서 그냥 이렇게 충돌시키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자폭. 그렇죠. 네. 네, 자폭 드론의 특징은 달리 말하면 배회형 그렇죠. 드론이라고도 해요. 예. 장시간 어떤 특정 상공을 배회하면서 본인이 판단했던 그 적성 타겟, 예. 무기 체계가 나타나면 바로 돌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저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세팅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죠. 일반적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가미된 게 있다면은 아예 이제 조정도 없이 이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이쪽으로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위치 블레이드를 제외하고서는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나오는 정도 수준의 자폭 드론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매번 뭐 드론에 대해서 왜 우리는 드론이 없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은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뭐 사실 민간에서도 만들려면 만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네. 아주 좀 조악하고 원시적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드론 같은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적성국도 역시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그 드론을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네. 뭐 항제밍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레이저로 하든지 어찌됐든 그런 그렇겠죠. 능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적성국이 방해하는 그런 항제밍 능력을 또 회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는 그렇죠. ECCM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이 굉장히 견고해서 적이 방해하고 또 제밍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 주는 완벽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무인기 내지는 드론을 우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한 입장에서 최고 선두는 양대 산맥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쪽에 우리는 접근을 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I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업체죠. 예, 유명한 업체고 이번 아덱스 부스에서도 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드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들의 그 드론 라인업 중에서 해외에 그냥 판촉하고 있는 게 하롭 계열의 드론하고 그리고 하피 계열의 드론입니다. 둘 다 우리가 도입한 적이 있었죠. 둘 다 도입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피는 아예 그 전자전 대대가 있고 그렇죠. 100여 대 이상이 배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제가 이제 하롭하고 하피는 뭐 모델 이름이에요? 네, 모델 이름이죠. 예. 이게 쫓아가기가 힘드네. 그들이 붙인 모델이라 저도 뭐 나 DJI 아이콘은 몇 개 아는 게 있거든. 네네. 근데 이스라엘로 가니까 지금 하롭과 하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배회형 탄약, 배회형 무인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뭐 도입했을 때 이제 시험 발사라든지 다 봤는데 그냥 띄워놓고 말씀하신 박윤님 얘기대로 띄워놓고 뭐가 하나 딱 뜬다. 뭐가 이제 세팅해놨던 뭐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를 켰다. 내지는 뭐 대동급 미사일을 발사 준비를 한다. 뭔가 이동이 발견되면은 그냥 내려꽂히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얘는 이성이 없는 거니까 뭐 중간에 갑자기 겁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타겟을 세팅만 해놓으면 그리고 그 타겟이 나타나기 전에 이 무인 드론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격추만 안 되면 그 임무는 거의 100%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하피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성국의 레이더 신호를 우리가 신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레이더 신호가 잡히면 그냥 그 레이더 기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파괴하는 거. 인정사정 없네. 요즘엔 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적이 원래 레이더를 켜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레이더를 안 켜도 들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피2가 이제 그런데 예. 우리의 당면 과제가 사실은 드론 중에서도 자폭 드론들이 지금 필요해요. 그쵸. 왜냐? 2029년 정도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피는 퇴역을 해야 돼요. 운용 수명이 다 돼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2단계로 계획을 했어요. 첫 단계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원래 하피도 이스라엘 거니까 네.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하피2랄지 그게 할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폭 드론을 도입하고 어떤 일정 수량만 도입한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개발을 해서 완충한다. 라는 보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예. 그렇죠. 2029년이면. 네. 아니 우리가 공격할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자폭도를 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도 할 거 아니에요. 북한도 상대도 하겠죠. 하죠. 그러면 뭐 비슷한 논리로 그들도 어떤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올렸어. 그래서 우리 레이더 기지를 때린다. 그럼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뭘 생각해야 돼요? 우선 우리의 레이더 신호 정보가 적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벌써 정보를 입수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북한만으로 봤을 때는 입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 탐색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제밍 능력인 거죠. 강력한 제밍을 통해서 적이 공격을 못하게끔 예.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그 신호 정보를 갖다가 완전히 그 차단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 네트워크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보호망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는데. 이 복잡하구나. 네, 진짜. 그런 점에서 예. 아주 고무적인 게 뭐 예를 들면 링크 K 같은 거죠. 우리만의, 그리고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스라엘에 접촉하는 게 좋냐면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줄 뿐더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맹이고 우방이지만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팔로는 거의 일정해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능력보다는 뭐 항전 장비랄지 유도무기 체계랄지 이런 드론이랄지 무인기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방산 국가예요. 이런 국가와 기술 협력을 한다 했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대단한 거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뭐 그럴 일이 없고, 그렇지. 또 경제에서 방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국 내에도 방위 산업을 계속 육성해서 국방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해외 판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배회형 드론을 보니까 꼭 양아치가 떠오르더라고요. 일정한 구역을 딱 장악하고 나서 막 돌면서 삥 뜯을 만한, 이렇게 진지하게 양아치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그리고 양아치가 제일 상대하기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좀 경찰이 뜰김새 뜨면 제일 먼저 튀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자기 자리 돌아오고. 달리 양아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탐색 개발을 아예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탐색 개발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기반 기술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도 ADD에서 뭐 공개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운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어찌됐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예. 근데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말이에요. 네. 군에만 들어가면 그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도 맞습니다. 비슷하죠. 멀쩡한 사람이 군대 들어가서 좀 이상해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군 무기체계 형태의 드론을 개발한다는 건 주도를 하는 게 군입니까? 민입니까? 군입니다. 군이에요? 예, 군이고 특히 ADD에서 기반 기술을 다 연구하고 그것이 탐색 개발 단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을 때 체계 개발 단계에 가면 이제 방산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군에라면 운용 주체는 공군입니까? 육군입니까?
지금 드론에 한해서 예. 육군과 공군이 위주가 되겠지만 지금 해군까지도 생각해요. 해군까지도. 해상형 발사대를 군함에 배치를 해가지고 해상에서 드론을 막 여러 대 그렇죠. 날린다 했을 때 정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를 들자면 공기부양정이 적성국이라고 늘 표현하지만 이제 일단 북한입니다. 북한에 130여 척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몰려있는 데가 동해와 서해 함대로 나눠져 있지만 서해 함대에 좀 더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서해 함대에 또 굉장히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좀 뭐랄까 지형 자체가 이게 은닉해 있기도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있는 기지에서 발진한다면 30분 안에 백령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현재의 대비 상태가 있지만 만약에 드론을 활용한다. 확 끼워놓을 수 있다면 뭐 이거는 그렇죠. 지금 어디 들어오려고 딱 이런 느낌이겠네. 예, 기본적으로 회수도 가능하지만 일단 9시간 동안 배회하고 뜨고 있어요. 아하.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 제가 뭐 연평도나 백령도 가가지고 북쪽을 보면 뭐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의 그렇죠. 가까운 거리들이잖아요. 거기 그리고 NLL 경계로 해서 더 중국 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넓은 바다로 나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어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그 길만 봐도 뭐 거의 뭐 한 번씩 넘어왔다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하늘에서 이게 딱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네. 상공에서. 그럼 뭐 이거 저거 잡아야 되겠어? 저 중국 애들 와서 꽃게 잡아가는 애들. 그걸 그렇죠. 배에 드론으로 공격하자고요? 그걸 드론으로 그냥 우리 해경들 얼마나 가서 고생합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예. 있어. 네. 그래서 이번에 LIG 넥스원 부스에서 제가 좀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게잡이 얘기했어요? 꽃게잡이 얘기 안 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자폭 드론에 이번에 특전사에 들어가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자람이 있어서 탈락을 했던 그 모형 자폭 드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관계자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몇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만 채워진다면 가장 큰 게 폭장량이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가볍고 작다, 위력이 약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그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더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 가능성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항공 부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배회형 그런 그쵸. 자폭 드론들이 보여요. 쿠스 SX라고 맞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자폭 드론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유사하더라고요. 하롭과. 그래서 하롭의 기술도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그 드론이라는 게 지금 뭐 미국,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우리도 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뭐 얘기를 했지만 아마 현대전이 미래전으로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드론의 역할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줄어들진 그렇습니다. 않겠죠. 네,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방산의 영역에서도 또 하나의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이 드론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미국제 드론 하나 샀다가 망한 네. 이야기 왕왕했었는데요. 지금도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당근에 내봤는데 네. 입질이 없어. 좀 약간 올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무료 나눔할까 해요. 예. 근데 뭐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냥 제일 처음에 드론을 운영하신 드론이기 때문에 네. 그냥 고현준 박물관 해가지고 소장하시는 건 또 어때요? 고박이네요. 아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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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그 저기 생각은 뭐 안 드는구나. 짐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네.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예. 아닙니다. 자, 오늘 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드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보와 또 지식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